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숨가쁘게 지금 달려오고 있죠. 자, 문제 120회 우리가 3교시 논술 오늘은요 문제 4번 가지고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간단한 문제였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모더니즘에 관한 진짜 간단한 문제 맞네요. 그죠? 정말 모더니즘이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답을 풀어내야 되는 어떤 문제였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식재, 설계에 관한 기능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축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이런 내용들 했죠. 그죠? 자, 이제 오늘 이런 걸요. 전부 다 교수님이 미적, 시각적, 기상학적, 건축적, 공학적 측면에서 각각 설명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푸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우리가 기능을, 그죠? 미적, 시각적, 자, 각각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미적, 시각적, 기상학적, 건축적, 공학적, 5개네요.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 푸는 데는, 자, 3 안에 우리가 아까 식재 설계의 기능 하면서 1번에 미적, 그 다음에 2번에 시각적, 그 다음에 3에 뭐야 저게? 기상학적, 그 다음에 4 건축적, 5 그 다음에 공학적 하고 우리가 뭔가 4, 그죠? 여기서 한 4좀 나오고 결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3을 이렇게 기능을 다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각각 풀어를 했기 때문에 3 안에 다 넣던지 기능을 잘라서 내도 되겠죠. 시각과 우리가 미적 시각적 기능 해서 제목을 미적 시각적 어떠한 아까처럼 식재 설계 기능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를 우리가 건축 기상학, 건축, 공학 쪽으로 우리가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미적 시각, 그 다음에 기상학적인 것을 이거 미적 시각을 2로 넣고요. 기상학을 3으로 넣고 건축과 공학을 4로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쪼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논술을 항상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바탕 만들고 그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론을 우리가 쪼개는 방법이 있고 합쳐서 몽창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쪼개더라도 하나하나 각각 쪼개든지 아니면은 같은 분류끼리 쪼개든지 그렇게 뭉쳐서 쪼개든지, 그죠? 같이 이제 같은 분류, 아까 미시각이라잖아요. 미지각, 미시각, 미시지각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건축공학 이래 하죠. 근데 기상은 조금 별다른 어떤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미시각 아니면은 아까 뭐였죠? 시지각 하든지 아니면은 기상학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학 이렇게 3개로 2, 3, 4로 쪼개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 3 안에 지금 이 타이틀을 썼죠. 3 안에 우리가 미적, 시각, 기상학을 다 썼습니다. 1, 2, 3, 4, 5까지 다 넣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4가 남겠죠. 그죠? 4를 뭘로 적느냐? 저는 이제 4를 한 요 정도 보통 오죠. 4가 요 정도 오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3 안에 5개를 다 넣었을 때 우리가 4를 무엇을 적느냐 라는 것이, 본론은 이미 3 안에 지금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1 서원과요, 그 다음에 2 우리가 디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4를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사실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의 어느 정도에 따라서 쪼개는 방법이 다양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아주 단순한 방법은요, 이렇게 아까 지금 제처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 2번에는 뭐 미적, 시각적, 그 다음에 3에는 기상학적, 4는 건축공학적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3과 4의 답, 교수님이 요구하는 답을 나누면 어쨌든 1, 2는 남겠죠. 그죠? 자,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나누는 방법은 이런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의 어떠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여러분이 각각의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그죠? 저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것이 하도 많이 알아서 그래서 이게 저도 여러분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다는 거, 그죠? 항상 이야기지만 제 답이 당연히 정답이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저는 우리가 수목식재라는 게 기능을 분류를 할 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한 것을, 그 많은 내용을 정말 3페이지라는 것에 다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공부한 거는 한 부분만 풀어내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은 공부를 풀어내는데 정말 내가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수님이 지금 논제 제시 부분에 했던 것에 딱 맞춰서 잘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공부를 한 것을 교수님의 논제에 맞춰서 잘 풀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론을 우리가 잠깐 한번, 제가 여기에 의도 및 주요점 파악하기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단순한 문제에 제가 단순하지만 심도 있게 서술해서 공부의 깊이를 알리자라고 했어요. 그죠? 알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식재 설계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식재 설계뿐만 아니라 식재 설계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저는 뭐라고 했어요? 식재 설계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식재 설계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식재 설계란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나요? 형태, 수목이 가지고 있는, 저는 지금 간단하게 적었는데 어쨌든 수목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생태입니다. 그죠? 식재 설계라는 것이 수목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생태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해서요, 어떻게 하는 거죠? 배식하는 기법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형태와 생태를 이용해서 어떤 공간에 배식을 하는데, 그죠? 배식을 하는데 이 형태와 생태가 각각이죠. 자, 형태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우리가 이 형태라는 것이 실제로 그 교목이 주는 어떤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죠? 교목과 간목이 주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악교목도 있지만 상록과 그 다음에 낙엽이 주는 어떠한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좀 생태 쪽으로 봤을 때 뭐 있나? 저는 지금 미적, 시각적은 수목 형태를 이용한다 해놨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수목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질감, 이런 것도 전부 다 형태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형태는 질감, 말 그대로 수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 자, 이것도 때로는 생태로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목의 가지에 뻗어나가는 어떤 형태는, 외관적인 형태는 결국은 수목의 생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형태는, 수목 식재 설계는 형태와 생태를 이용을 해서 배식하는 기법. 자,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결국은 어디죠? 장소, 정말에서 위치죠. 위치가 어디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기능이, 그죠? 달라지죠, 여러분? 여러분, 교목을 설마 아무 때나 심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주 우리가 공해에 약한 나무를 공해 지역에 심지는, 공해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해 약한 나무를 공해가 많은 지역에 심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기상학적인 어떤 기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진 않겠죠. 그래서
장소와 또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수목의 어떠한 밀도, 식재의 어떠한 배식의 밀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목의 어떠한 질감에 따라서 우리가 식재의 어떠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자, 질감이라든지 색채라는 것은 미적인 것과 시지각적인 개념이죠. 그죠? 자, 이제 요까지만 제가 이제 좀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식재 설계에 수목의 기능을 이용한 방법이죠. 그죠? 자, 여러분 식재 설계할 때 다 그걸 따지죠. 우리가 법규에 보면 수목의 어떤 설계의 어떤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 기준이 나오는 것이 다 그런 것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자, 식재 설계란 수목이 가진 형태와 생태를 이용한 어떤 배식 기법이고, 정말 그래서 형태를 이용한 것은, 형태라는 것은 저는 수영, 질감, 색채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미적, 시각적인 어떤 기능을 가진다라고 제가 적었고요. 두 번째는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수목의 생리 기법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호흡과 흡수 또는 조절, 완화하는 것이 수목의 어떤 생리 기법은 전부 다 수목의 기상학적인 기법이죠. 그죠? 자, 우리가 호흡하고 수목의 이산화탄소, 아산가스 뭐 흡수는 전부 다 호흡하는 과정,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기상학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자, 그거는 수목의 생리죠.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 전부 다 들으시고 밖으로 내뱉는 것은 생리잖아요. 생리현상이잖아요. 트름하는 것도 생리현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건축공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있나요? 상록이냐, 교목이냐, 악교목이냐 따라서 우리가 독립수냐, 어떤 방법, 식재의 어떤 기법이죠. 식재의 어떤 배식 기법에 따르는데 말 그대로 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상학적으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을 적을 때는 결국은 4에 적을 내용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의 어떤 설계 기법, 정말 이런 우리가 말 그대로 이런 기상학, 건축공학, 어떤 식재 설계 기능은 친환경적으로 저는 연결을 시키겠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친환경적인 설계 기법으로서 우리가 연결이라든지 조화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 생태 융합성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기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4번을 적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3에 적었습니다. 정말해서 앞에 이게 식재의 어떤 기능을 그냥 막 나오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답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겠죠. 내가 알고 있는 식재 설계를, 식재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다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형태, 생태, 그 다음에 형태와 생태로 먼저 딱 구분을 했을 때 그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고 상록과 낙엽, 그 다음에 그다음 상록과 낙엽 중에서도 질감, 그 다음에 색채 이런 걸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설계할 때 그렇게 하죠? 안 하시나요, 여러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배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논제 어떤 제시를 하면 이번에 바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3월 이제 기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번에는 이용별로, 수목 이용별로 어떤 설계 기준을 내가 바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설계 기준 이런 것은 꼭 우리가 그 설계 기준을 어떤 설계 기준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설계 기준 책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설계 기준을 내가 만들면서 내가 뒤에 기능에 따라서 이런 기능을 시각, 기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계 기준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용의 어떤 설계 이용, 그러니까 수목 이용별 설계 기준 하면서 형태의 어떤 기준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생리, 생태 기준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배식의 어떤 기준으로 넣었을 때 형태 기준 하면서 수용, 질감, 색채 넣고 생리, 생태 하면서 낙엽. 자, 이제 앞에 지금 여러분이 뭐가 보이나요?
선에 있는 내용을 이번에는 싹 뒤바꿨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목 이용별 했기 때문에 형태를 이용하겠다. 생리를 이용하겠다. 배시가 어떤 방법을 이용하겠다. 라는 것이 주 포인트로 이번엔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 기준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딱 가면서 이제는 기능입니다. 기능별로 넣는데요. 이번에 기능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을 설명해라 했기 때문에 미적인 기능, 시각적인 기능, 그 다음에 기상학적, 그 다음에 건축학적, 그 다음에 공학적이죠. 자, 미적인 것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당연히 형태를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미적 측면에서, 그죠? 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기능으로 보면은 수목이 가진 아름다움, 그죠? 그래서 어떤 수영을 이용을 하겠다. 수영을 이용한 어떤 방법으로서 계절감, 그죠? 계절감 밑에 쭉, 이거는 밑으로 쭉 내리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 번호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수목을 이용한 방법이고, 수영의 이용 방법 하면서 이 수영에 갈로를 들어가겠죠. 계절감 하면서 계절감을 느끼는 것은 수영에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낙엽수 이용 방법, 낙엽수를 쓰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숲이나 꽃색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 잎의 색 하면서 이런 것이 수목의 기능의 미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각적인 것은요, 눈에 어떤 보이는 것도 있지만 물론 미적인 것도 비슷합니다만은, 저는 시각적인 것은요, 질감과 형태를 이용을 하겠다 했어요. 자, 질감과 형태를 이용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원근감 방법이 있었죠. 그죠? 원근감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또 원근감 정말에서 질감이 부드러운 것은 어떻게 해서 가깝게 느껴지고 거친 것은 멀게 느껴진다,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공간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동질감, 그죠? 둥근 것은 둥근 것끼리 모이지면 어떤 동질감을 느낌이라든지, 한 어떤 군식의 어떤 체계로서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질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각의 어떤 개념을, 시각적인 기능을 내가 이용을 하겠다. 자, 기상학적인 건 여러분 잘 알죠? 생리를, 수목의 어떤 생리나 생태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자, 흡수와 조절, 또는 조절이나 정화를 하는 어떤 방법이고요.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 하죠? 우리가 수목의 어떤 상록이나 낙엽의 개념이죠. 낙엽수의 개념이고, 이거는 뭐 관목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조절이나 뭐 정화 이런 것은 어떤 밀도도 갈 수가 있겠죠. 기상학적인 것은 자, 밀도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소도 적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학적인 거, 여러분 칸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밑에 내용들을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또 건축적인 측면을 보면요, 우리가 건축은 주로 이제 모서리라든지 우리가 가리는 어떤 개념, 그죠? 가리는 차폐라든지 아니면은 공간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어떤 경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조, 이런 것은 전부 다 건축적인 측면이죠. 자, 그런 것은 수목의 수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목의 어떤 크기, 생태적인 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식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목의 크기를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가리기, 경계, 완화의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공학적인 측면은요, 생태와 밀도를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의 뿌리의 정도라든지, 우리가 뿌리가 청건성이냐, 그 다음에 신건성이냐, 뿌리가 잔뿌리가 발달 많이 하느냐, 작게 발달하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치마를 막는다든지 다밤을 막는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공학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치마나 낙서 또는 정화도 공학적인 방법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수목의 형태와 생태, 그리고 밀도, 우리가 식재 배식의 밀도라는 방법을 이용한 어떠한 설계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쭉 해서 3번 안에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기능별 식재 설계하면서 5개를 쭉 나열해서 다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다 쪼개서 설명을 해도 다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죠. 다 쪼갰을 때는 내용을 좀 많이 달아야 되는데 잘못 달면 구질구질하게 달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목식재에 실제로 설계를 하는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이 사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덜 나왔죠.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에 갔을 때 친환경적 설계 방법 하면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단지 이렇게 기능만 구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이런 것을 할 것이냐 하면서 연결성이라는 단어가 딱 튀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생태성 하면서 생태의 어떤 고려 하면서 나옵니다. 그죠? 저는 뭐 다르게도 할 수 있지만 체계의 연결성 앞에 다 우리가 문제 6번 제가 안 풀어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면 친환경 가로 설계를 위해서 녹지 체계, 수체계, 미기후 측면을 설명해라 했거든요. 다 이것도요, 여러분 식재 설계의 기능이죠. 그죠? 가로 수의 기능은요, 결국은 미기후 조절을 위한 방법이고, 여기서 봤을 때는 기상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식재의 어떤 수목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친환적인 설계 방법 하면서 제가 뭘 적었나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제가 끌고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시험 칠 때 우리 또 사실은요, 단어가 잘 빨리빨리 안 떠올라요. 나이 들어서 안 떠오르는 탓도 있겠지만 실제 많은 단어들이 좋은 단어들이 금방금방 팍팍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글을 단순한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어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써는 습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체계의 연결성, 정말에서 녹지 체계였자고 저짜고 수체계 하면서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런 기능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밑에 달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조화를 시켜야 된다. 교목과 간목의 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화를 시켜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야 된다 라는 것도 밑에 설명을 달겠죠. 당연히 문화, 생태, 융화도 있어야 된다. 앞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문화, 생태, 융합성도 있어야 된다. 결국은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를 같이 연결해서 그 지역의 조화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들이 전부 다 설명에 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을 식재 설계 아주 간단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 앞에 계속 우리가 적용 공부뿐만 아니라 적용 기사 때부터 아니면 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지금 실무하면서 아니면은 지금 설계를 하든 시공을 하든 계속 실무하면서 부딪혀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 나가는 과정에서 풀이하는 어떤 서술하는 방법에 어떤 부족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술사의 답은요, 내가 이론을 하고 있는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떤 맥락 하에 어떻게 풀 것인가를 늘 몸에 이 연습을 통해서 자꾸 해야만이 이게 는다는 거죠, 실력이.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그래서 내가 채점하는 자한테 가장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답지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의 강의의 주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행계약 장단점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3페이지 써는 방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